자, 임대차 효력인데, 임대차 효력에서는 이제 빅3가 나옵니다. 빅3. 빅3가 세 가지인데, 그게 처음에 나오는 비용 상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여기 가장 중요하죠?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비용 첫째 빅3 가장 중요하죠? 임대차에 세 가지. 시험 문제 뭐 하나씩은 나옵니다. 세 개 중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매년.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자, 비용 상환 청구권부터 봅시다. 이제 세 개 중에 첫째가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이 있다, 뭐 토지가 있다 상관없어요. 그럴 때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대차를 해줬는데 이 임차인이 여기다가 수리를 했어. 지붕이 낡았어. 수리를 해줬어. 그럴 때 수리비, 수선비는 필요비라고 그러죠. 필요비는 이러면 종료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지붕이 지금 낡아서 비가 새니까 수리해달라라고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626조인데 그런데 이게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꿨다. 그래서 300이 들어간다. 유익비라 그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청구할 수 있어. 자, 여기에서 조심할 게 필요비는 종료 기대장 즉시, 유익비는 즉시가 아니고 종료시.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즉시, 종료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626조, 요 626조는 이게 의무규정이야. 의무규정이니까 당사 특약으로 배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계약서에는 이렇게, 자, 반환 시에는 원상으로 복구해서 반환해야 된다라는 특약을 해요. 이 특약을 하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왜? 의무규정이니까. 이 특약은 비용을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으로 봐요. 판례가. 그러니까 임대인은 비용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요 특약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그리고 비용에 관한 규정은 의무규정이니까 반환 시에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반환 특약 규정도 유효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필요비, 유익비를 안 해주면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죠. 유치권 행사 가능하죠. 근데 유익비의 경우는 법원에 상당한 허여를 요청할 수 있어 허여 요청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상 복구해서 반환해라 라고 특약했다면 이때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반환 특약이 없으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권리 행사 기간은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요.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라. 그런데 이 필요비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만약에 특수목적 비용이다. 특수목적 비용이다. 가령 간판을 하나 설치해 놓고 삼계탕집 간판을 딱 탕집 간판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또 노래방 사이키 하나 딱 설치해 놓고 비용 내놓아라. 이건 안 되겠죠? 특수목적 비용은 비용이 아니더라. 비용이 아니더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래 보시면 626조가 있습니다. 626조. 임차인이 임차물을 보존에 필요비 지출할 때는 필요비 밑줄이고 종료 기다리지 않고 즉시란 말을 쓰세요.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이 항은 임차인 유익비 밑줄로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종료시란 말이 있죠. 네? 그런데 시험 문제는 필요비는 종료시 청구해야 된다면 틀립니다. 종료 기다리지 않고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데 한해서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해야 됩니다. 단 이 경우는 유익비 경우라고 썼어요. 유익비. 필요비는 안 됩니다. 유익비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서 상당 기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필요비는 법원이 상당 기간 허용할 수 없는 거야. 요거 시험 문제 나오고.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의 비용 상한 의무 규정 밑줄이고 포기 특약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비는 2번 종료 전에 즉시 청구 가능하나 객관적 가치 증가시킨 유익비는 종료 후 상환 청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건물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 간의 원상 회복 특약이 있다. 그럼 판례는 유익비를 포기한 거로 보죠. 그리고 따라서 근거로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동그라미 5번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목적물 반환 후 6개월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제척기간 6개월. 임대차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 밑줄이고 담보책임입니다. 담보책임 이따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용에 관한 규정.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요거 했어요, 이거.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 지상물 매수 청구. 643조인데 이건 강행 규정화되어 있어요. 이거 의무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 못해요. 특약 배제할 수 없다. 자, 이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를 을이 빌렸어요. 사용수열로 빌렸어요. 임대차였어요. 근데 거기서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공장 지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럼 공장 을 거죠? 그죠? 건물 모임 소유 목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장사를 하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첫째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5년짜리 합시다. 5년 기간이 만료됐어. 두 번째, 건물이 현존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야, 다시 한번 합시다. 연장 좀 합시다. 청구하는 거야. 5년 연장 좀 합시다. 갱신 청구하는 거야. 갱신 청구하니까 이건 청구권이거든요. 청구권이니까 오케이 하면은 연장이 되겠죠. 그죠? 5년 동안. 근데 싫어.
거절할 수 있어. 거절해버려요. 거절해버리면 네 번째, 그러면 내 지상물, 공장 사가세요. 사가세요. 매수 청구. 사가세요로 매수 청구해버려요. 그러면 사가세요 이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요. 형성권이니까 거절 못해요. 거절 못하니까 매매가 성립돼 버려요. 그러니까 공장을 이전해 줘야 되고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매매가 성립돼 버려요. 매매가 성립돼 버려요. 거절 못하니까 사가야 돼요. 사가라 그러면 사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예요. 사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경우에 우리 법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건물, 공장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공장이 수억짜리 공장을 지어놨는데 너 철거하라. 철거하라. 그러면 경제적, 임차인은 약자잖아요. 땅 주인에 비하면. 그죠? 그래서 자, 요 공장은 요걸 이거 사서 이거 돌리면 되잖아요, 공장을.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 없어서 사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약자 보호 입장에서. 법이. 그러면 이게 무허가 건물이든 위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가라면 사가야 돼요. 사가야 돼요. 그럼 당사자 특약으로 나는 네 지상물 매수 청구하지 마라 해도 그 특약은 무효가 돼버려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기간 만료로 소멸해야 되지. 만약에 2기에 차임이 연체됐어. 연체됐어.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니까요. 채무불이행이 되니까 해지했어. 해지하니까 사가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지상물 매수 청구 안 돼요. 임차인이 두 번 차임 안 내니까 임대인이 해지한 거야. 해지하는데 그러면 씨 웃으면서 내 건물 사가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 땅이 팔릴 수도 있잖아. 형한테. 땅 파는 걸 수 있죠? 땅 파는 걸 수 있죠? 임대차 끝나는 사람이 이게 임대차 끝났는데 이게 팔려버렸어. 그러면 요 임대차가 대항력을 갖췄다. 대항력과 등기를 했다 이거죠. 등기를 했다면 요 신소유자에게도 사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야지. 신소유자, 땅 소유자가. 등기 안 하면 못 사. 그렇지.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을 갖춰야죠. 등기를 안 해도 그렇지. 사가라 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하다 그랬죠. 이게 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존속기간을 가지 않았으면 아까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한다 그랬죠. 해지 통고가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거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가란다는 얘기죠. 그럼 거절로 보죠. 거절로 보죠. 해지 통고한다는. 그러니까 구태여 해지 통고할 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막바로 사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간 만료되고 현존하고 갱신 청구해서 거절해야 사가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다면 야 이제 해지 통고하면 해지 통고 안에는 거절하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절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구태여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사가라면 사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사가라 할 때 요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여야 되죠?
건물 소유자의 사과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장을 팔았어. 공장을 A한테 팔았어. 그럼 이제 소유자가 아니지. 소유자가 아니지. 건물 공장 팔았으니까. 그럴 때 사과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소유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내 거니까 사과라 그러지. 팔아놓고 사과를 할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 또 하나 이제 판례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토지도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건물이 이렇게 걸쳐서 올라갔어.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임대인 거고 이게 임차인 거야. 이렇게. 여기에 이제 걸쳐서 건물 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임대차에서. 그러면 임차인이 이 부분을 사가라 하려면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이거를 구분 건물이라고 그래요. 구분 건물이 돼야만이 사과를 할 수 있잖아요. 벽도 따로 있고 문도 따로 있어야 별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있다면 구분 소유 객체가 될 때 사과를 하는 거지. 구분 소유 객체가 안 될 때 사과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점입니다. 판례고. 자, 보세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283조가 나오죠. 거기는 강행 규정이라고 쓰시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채목 초라는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됩니다. 건물 수목 기타 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갖다 씁니다. 283조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갖다 옵니다. 동그라미 1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는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존한 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지상물 매수가 빠졌네요. 매수가 빠졌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매수를 써놓으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가 빠졌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시가에 의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시가 이것도 보세요. 요것도 매매가 성립하는데 요 대금은 얼마냐? 그러면 매수 청구 당시의 시가로 사가는 거예요. 시가로. 그럼 여기 하나 또 논점이 뭐냐면 이게 이 공장에 은행 B가 저당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근저당을 설정해놨어요. 그렇잖아요. 공장 지는 사람 대부분이 융자 받잖아요. 융자 받죠? 그러면 이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장도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다음에 매매대금 지급과 목적물인지 소유권 이전은 동시행관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매매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고 인도하고 대금 지급 이게 동시행관계다. 매매가 성립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넘기세요.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억. 기간의 약정이 없는데 그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 밑줄이에요. 해지 통고로 소멸한 때는 즉시 밑줄이고 즉시라는 것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그 말입니다.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밑줄이고 2기의 차임 연체 시라고 쓰세요. 2기 차임 연체 시. 두 번 차임 만났을 때 이 말이죠. 두 번 차임 만났을 때 채무불이행 사유로 해지된 경우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귿 매수 청구권은 그 건물이 객관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 따지지 않고 그냥 사가라면 사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니을 보면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고 했죠. 걸쳐서. 두 번째 줄. 그럴 때는 구분 소유 객체가 되어야 됩니다. 구분 소유 객체가 된 부분에 한해서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건물 매수 청구권은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상대방이죠. 그런데 임차권 소멸 후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그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건물의 보존등기 즉 대항력 갖췄죠. 보존등기 필요해 제3자에 대해 대항력 있는 차지권이라는 게 임차권입니다. 가지고 있는 토지 임대차는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반복하니까 오른쪽 디귿 보세요. 디귿 보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행사가 있으면 시가에 의해서 매매 유사한 법률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비읍 같은 거 보세요. 건물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치가 잔존하면 되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 당시에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록 행정관청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허가라도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Q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잘 나오니까 아까 여기서 이게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도 사과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맨 위에 Q 기출입니다. 을의 X 토지를 임차해서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자,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토지죠. 이게 을 토지라 그랬어요. 을 토지를 갑이 지금 을 토지가 X 토지를 임차해서 Y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Y 건물. Y 건물은 Y 거죠? 갑 거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이 판례해야 합니다. 1번.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지상물 매수 대상이 되죠? 허가를 받았든 안 받든 사과를 할 수 있죠? 2번.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한 경우만 가능하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맞죠? 3번. 임대 기간이 정함이 없어 해지 통고를 하죠? 그러면 즉시 갑은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것도 맞죠? 4번. 대항력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갑은 대항력 갖췄으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다 맞죠? 5번. 갑이 Y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근저당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을을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제 이거 하나 남았죠? 이거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이거는 토지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이고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이야.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부속물은 뭘까요? 부속물이라는 건 뭐냐면 샤시문, 출입문.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 소유인데 임대인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않는 거야. 떼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떼갈 수 있는 거. 뭐 조명기구 샹드리에 막 멋진 거. 조명기구. 에? 집에. 떼갈 수 있죠? 임대인가 아니죠?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것도 하잖아요. 저희 집도 했는데 이게 뭐라 그래요? 방풍 앞에 현관 딱 들어가면 한 200만 원 주고 했는지 저희도 중문 같은 거 떼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걸로 하지 않고 그 나무로 있잖아요. 나무 창도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룬? 루브셰탄가. 저희 집도 하나 했는데 비싸더라고. 뭐 커튼 막 다 하는데 무슨 나무더라 그게? 뭐 히노키인가 뭔가 나무. 편백나무로 그 거실 있잖아요. 쫙 루브셰탄가 딱 하고 그건 다 떼갈 수 있잖아요. 네, 편백나무 한 250인가 300인가 그렇게 달라더라고. 300 줬던가 250 줬다. 근데 좋더라고요. 뭐 커튼 되면 막 그러잖아. 그러면 문 쫙 열어면 딱 하고 루브셰탄가 뭐 그러더라. 집사람이 했는데 그런 건 다 부속물이에요. 떼갈 수 있잖아. 내가 우리 집이 아니라면 나무 집을 해놓고 떼갈 수 있는 게 부속물이야. 뭐 샤시문이라든가 출입문이라든가 중문이라든가 루브셰타라든가 다 부속물이야. 알겠죠? 부속물을 했어요. 자, 이제 부속물, 건물 임차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이게 부속물은 아까 뭐 샤시라든가 판례는 샤시문 하나, 샤시는 요거 하나 판례가 있는데 뭐 떼갈 수 있는 거 아까 뭐 중문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중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샹드리에 같은 거 이런 것.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자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다. 임대차를 했어. 임차인이 일단은 샤시문이라 중문이라든가 또는 여기다가 뭐 전기 시설 같은 거 했어요. 근데 임대차가 종료가 됩니다. 임대차 종료시. 임대 종료시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이 설치할 때 임대인이 사가라 이렇게 임차인 사가라 하려면 임차인인 동의를 얻어야 돼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사야 돼요. 매수할 경우. 임대차 종료 시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에 한해서 부속물 사가라. 그러면 사가야 된다. 646조죠. 646조 이거 강행 규정화되어 있어요. 특약으로 배제 못합니다. 사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판례가 이게 여관처럼 일시 사용 임대차다. 일시 사용 임대차에서는 인정 안 되겠죠? 여관 들어가고 호텔 가서 뭐 전기 시설해서 뭐 상들에 딱 해놓고 뭐 사가라 하면 여관 주인이 사간다. 이 변태들 그러겠죠. 그죠? 일시상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고 종료시입니다. 종료시니까 이기의 차임을 안 내서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 시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속물.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서는 다음에 만약에 전차인도 가능하냐? 전차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울 건데 이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를 다시 한 거예요. 전대차라 그래요. 전차인입니다. 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하다. 전차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차인도.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여기서는 뭐 크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자, 이 정도 하고 교재를 볼까요? 646조입니다. 거기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사용 편익으로 해서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이 동의는 임대인의 동의를 해야 되지 임차인의 동의하면 틀려버립니다. 기출이죠. 전차인도 매수 청구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때 동의는 임대인의 동의지 임차인의 동의하면 틀립니다. 부속시킨 건물이 있는 때 종료시입니다. 종료시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죠. 매수 밑줄이죠. 매수한 경우. 자, 거기에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동의받아 부속시킨 물건, 아까 샤시문, 중문, 뭐 전기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일시사용 임대차다. 일시사용 임대차 숙박업, 여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청구권의 형성권이니까 매매가 성립하니까 행사 시에 시가상당액으로 매매가 성립해버립니다. 또 강행 규정이니까 약정으로 불리한 건 효력이 없죠. 자, 매수 청구 대상인 부속물이라는 것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성 부분으로 됐다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타일. 목욕탕에 타일을 깔았어요. 타일을 깔았어. 그거는 떼갈 수 없잖아. 중문처럼 떼갈 수 없죠. 그럼 구성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비용 상환 처리됩니다. 비용 상환 처리. 그래서 구성 부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게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여 부속된 것이다. 라는 거, 뭐 노래방, 뭐 사이키 같은 거, 영업용으로 해당되지 않죠. 예를 들면 그 동그라미에다 임차인이 삼계탕집을 영업하기 위해서 시사하는 시설 비용, 간판 등은 주관적 편익에 해당되므로 부속물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종료됐다. 부정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요거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교하는 것도 지금 봅시다.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이렇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비용 상환 청구권은 구성 부분이 됐을 때, 구성 부분이 돼버립니다. 욕조 타일 같은 거. 욕조 타일은 그 자체가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죠. 떼갈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구성 부분이 안 돼야 됩니다. 구성 부분 안 돼야 돼요. 별도로 독립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샤시문 같은 거. 떼갈 수 있잖아요. 중문 같은 거. 네? 떼갈 수 있어야 돼요. 임차인 소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쪽은 채척기간이 반환 후 6개월이라는 채척기간이 있었죠. 저기 반환 후 6개월. 근데 이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요. 근데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이 없지.
그 다음에 요 부속물 매수 643조는 강행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 규정은 의무 규정이야.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밑에 Q 보세요. Q 보면 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옳은 걸 고르시고 또 기출이죠. 다툼이 있으면 팔라야 한다. 아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종료시 행사할 수 있죠? 아까 유익비는 종료시라고 그랬죠? 네? 이게 맞죠? 유익비는 종료시입니다. 1번이 답이고.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인의 구성 부분이 돼서 구성 부분 아까 타일이다. 타일. 욕조 타일이다. 그러면 부속물로 갑니까? 비용으로 처리됩니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해가죠? 3번 임대기간 중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배제하는 약정, 강행 규정화되어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약정은 유효가 아니고 무효죠. 강행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 효력이 없습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의 경우에 부속물 매수 인정 안 되죠? 여관 들어가서 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 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6월이죠. 아까 6월이잖아요. 6월. 반환 받은 날부터 6월. 네.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자, 임차권의 양도전대라는 게 있어요. 양도전대. 양도전대인데 동이 없는 전대, 동이 있는 전대인데 넘겨보세요. 동이 없는 전대부터 봅시다. 335페이지죠. 동이 없는 전대탑니다.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의외로 임대차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행해지잖아요. 판례도 많고 임대차 많이 행해지죠? 매매도 중요하지만 임대차도 많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합니다. 양도한다. 임대차가 양도한다. 전대한다. 이거는 양도는 임차권을 팔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임차권 팔 수 있죠? 아까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약정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임차권도 매매 대상이 되죠? 매매 대상이 되니까 팔고 나갈 수 있지. 그죠? 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대항 요건입니다. 전대는 뭐냐? 그럼 양도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팔고 빠져나가는 거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거야. 아셨죠? 전대는 임차인이 그대로 있으면서 다시 임대차는 거예요. 다시 세주는 거고. 그럼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양도전대 개념 아시죠? 양도전대. 그러면 양도전대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 요건입니다. 동의가 있어야. 어? 중간생략 등기? 중간전세? 몰라. 중간전세? 아, 중간전세? 그 전대차는 뭐 모르겠어요. 실무에서 그렇게 쓰나? 중간전세란 말을 쓰나? 전전세는 이제 물권에서 전전세라고 그러고, 물권에서는 전전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채권에서는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 그럼 일단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임대인은 동의를 얻지 않았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든 토지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임대차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임차인이야. 근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 양도했다면 임차권을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양도인이고 이렇게 만약에 전차인이 전대차가 임차인이 전대차를 했다. 전대차에 있다면 이 사람은 전대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전차인이라고. 개념 접으세요. 양도는 근데 법적 효과는 같아요. 법적 효과가 같으니까 임차권이 있는데 임차인이 판다. 양도할 때는 임차인 양도인이고 다시 세 준다. 전대차라 그래요. 물권에서는 전전세라고 하지만 여기는 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차인은 전대인이라고 그러고 다시 빌리는 사람은 전차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양수인 전차인이 이 임대인한테 나는 적법한 전차인이요 또는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없으면 안 돼요.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든 여기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 양도하거나 무단 전대차를 한 거예요. 무단 양도, 무단 전대차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들었냐 이 말이에요. 효과가. 그러면 이때 우리 조문에 629조에 요 갑과 을 사이에 요 임대차를 갑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갑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권이 봤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해지 않고 하고는 자기 마음이죠. 임대인이 차임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판례 하나가 가구점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가구점 사건. 가구점 사건은 뭐냐면 임대인이 요 임차인한테 남편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근데 그 둘이 이 건물에서 가구점을 하고 있어요. 부부가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그런데 이 남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와이프한테 임차권을 양도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유로? 양도했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줬거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리고 같이 그 오손도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임대인이 열받아고 야야 왜 네 와이프한테 양도하니? 629조에서 나는 네한테 해지하란다라고 해지 통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소리냐? 나는 해지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소송이 붙은 거야. 거기에 대해서 판례 입장은 뭐냐면 여기에서 임대인에게 무단양도 전대 시 해지권을 인정한 이유가 이게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가 있을 때 해지를 인정한 거다.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가 있어야 입법 취지가 해지권을 인정한 이유가 뭐냐면 임대인에게 무단양도 전대하는 행위가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는 입법 근거다. 근데 이 경우 봐라. 이 경우 부부가 둘이 사실혼 관계가 되고 법적 부부가 가구점을 가면서 남편 명으로 임차인이 하든 와이프 명의 임차인이 하든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냐. 부부끼리 양도하는 것은 이건 배신적 행위가 아니야. 에? 배신적 행위가 아니니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게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요 조문 하나 딱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요 사이에는 우리가 양도는 매매죠. 예? 전대도 사실 임대차죠. 새로운 임대차다. 그러면 양도 전대는 약정만 하면 되잖아.
약정만 안 그러니까 타인의 목적으로 임대차 매매도 유효하죠. 유효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이 자체는 유효하다는 얘기야. 그잖아. 유효죠. 계약 자체는 유효죠. 채권 계약이니까. 단 무슨 의무가 있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죠.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죠?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죠. 근데 동의를 얻어주지 않았어. 동의를 얻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임대차 매매는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죠. 그럼 타인의 권리 매매잖아. 타인의 권리 매매 임대차죠. 담보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해지하고 선악불말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대차라면 해지할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가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요 관계는 요 관계는 좀 쉬었다. 요 관계. 한 시간 끝났으니까